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예민수의 인생 토크 예민수입니다. 김진석입니다. 오늘은 감사용과 피터 드러커를 소환해서 인생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감사용을 우리가 알고 피터 드러커를 아는데 둘 사이에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네, 먼저 왜 감사용을 소환하십니까? 글쎄, 감사용 선수를 뭐 영화 슈퍼스타 감사용이라는 그런 영화도 만들어져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주에 그 하나 이글스가 18연패 이제 늪에 빠졌다가 이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과거 그 산미 슈퍼스타즈 시절에 18연속 이제 연패 행진을 깨느냐 마느냐에 그 관심이 모아진 적이 있었는데, 네. 결국 이제 타이 기록으로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 견주어서 이제 한 언론이 감사용 그러니까 현재 그 경남대학교 야구 감독을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서 네. 아, 이분이 그 야구 선수 또 감독을 뛰어넘어서 한 인간으로서 굉장히 대단한 분이구나.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산미 슈퍼스타즈가 지금의 하나 이글스의 전신인가요? 전신은 아니고요. 전신은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감사용 전 감독이 네. 그 투수 시절에 그 팀에 있을 때 네. 산미 슈퍼스타즈가 18연패 기록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는 거죠. 가지고 있었죠. 네. 안 좋은 기록인데 최근에 이제 그 무관중 경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네. 하나 이글스가 이제 18연패의 늪에 빠지면서 또 19연패를 기록하고 새로운 기록을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차원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타이 기록으로 멈췄고. 근데 별로 좋은 기록도 아닌데 인터뷰하자 그러면 감사용 감독이 나 같으면 됐고요. 뭐 좋은 기록이라고 그걸 끄집어내면 그럴 텐데 네. 인터뷰에서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즐겁게 의미 있게 네.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글쎄, 어쨌든 뭐 하나 이글스 그 선수들의 지금 힘든 상황을 그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 산미 슈퍼스타즈 시절의 그 18연패를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당신에게는 그 시절이 그 아름다운 도전의 그 시절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프로 선수인데 그게 아름다운 기억은 아닐 텐데 18연패가 그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뭐 직업적으로는 안 좋은 그 네. 선수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기록이면 틀림없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명예로운 기록으로 생각하고 싶다. 그 아픔을 딛고 본인에게는 그 산미 특성이라는 그 아마추어 시절을 겪어서 꿈에 그리고 이제 프로 무대를 이제 밟았던. 아, 처음부터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나 그렇죠. 프로야구가 네. 생기면서 프로야구단 선수가 됐기 때문에 네. 프로에서 뛰는 것 자체. 그러니까 본인에게 이제 꿈이었고, 그리고 이제 도전의 기회가 와서 최선을 다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도전하는 그 시절에 그 자신을 아름다운 시절에 생활했던 한 선수를 기억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그 하신 거를 보면서 네. 이분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서 그 성공한 삶을 그 살아가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그 멋진 분이구나, 이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감사용과 피터 드러커. 네. 피터 드러커인데 피터 드러커는 뭐 경영 대학 교수이면서 경영학의 한 획을 쓴 뭐 경영학 전공자 아니라도 아닌 분인데 그건 다 아는 얘기일 거고. 예. 피터 드러커를 소환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쎄 뭐 피터 드러커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요, 뭐 네. 경영학도의 뭐 구루요, 뭐 여러 가지 뭐 칭호가 붙는 그런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그 이분을 제가 이제 그 감사용 선수하고 네. 이렇게 이제 소환한 이유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분도 그 삶의 역정이 쉼 없이 자신의 그 연구 활동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매진하신 분이 아닌가. 사회적 명성과 그냥 학계의 어떤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늘 미래지향적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분의 삶도 뭐 결과 여부를 떠나서 뭐 감사용 선수하고 같은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 CNN 방송에 이제 레리 킹 라이브 쇼라고 있었습니다. 예. 네. 거기에 이제 이분이 한번 출연을 하셔가지고
레리 킹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이제. 그동안 살아오신 동안에 당신에게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피터 드러커가 그 당시에 80대 중후반의 나이에 네. 그 프로그램에 이제 진행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지금이 나의 가장 전성기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어? 60대 이후에 어. 지금까지 그 30년이 나에게는 전성기다. 근데 전성기라는 거는 이제 그 대개의 사람들 경우 이제 한때 잘 나갔던 시절을 젊었을 때 그렇죠. 전성기를 이제 회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60대 이후에 지금까지 근 30년이 나의 삶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는 늘 끊임없이 전성기를 이른바 이제 갱신해 나가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느냐, 안주하지 않는 삶, 네. 그런 것들이 그 나이와도 관계없이 그러니까 본인이 지향하는 이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족적에 남기는 그런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 상당히 그 감동적으로 좀 받아들인 경우가 있는데 또한 그 인터뷰에서 어떤 이제 그 인터뷰어가 그럼 여태까지 그 기백골의 그 저술 활동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책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는지 한 번만 좀 꼽아봐 주십시오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 피터 드러커의 그 답이 상당히 뭐라고 멋진 얘기했습니까? 답이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책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 나올 책이 가장 뛰어난 책이다. 멋있는 말이네요. 출간되진 않았지만 계속 여튼- 꿈꾸고 준비하는. 앞으로 나올 책이 가장 뛰어난 책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결국 삶 자체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감세형 감독과 이제 피터 드러커가 그 서로 그 활동했던 분야는 전혀 다르고 뭐 한 분은 이제 아직 그 현직에 계시고 한 분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기는 하지만은 그 삶의 궤적을 놓고 볼 때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그 자존감과 긍정적인 마음 뭐 이런 거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두 분의 공통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감사용과 피터 드러커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의 그 공통점을 찾아내셨습니다. 예. 앞서 그 전성기 얘기를 하셨는데 전성기 얘기할 때는 우리가 리즈 시절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리즈 시절이라는 의미는 뭐 리즈 테일러를 얘기하는 건가요? 뭔가요? 뭐 전성기 얘기 나온 길에. 글쎄 요즘 뭐 약간 얘기가 이제 옆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전성기, 뭐 절정기, 황금기 어떤 뭐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그 최고의 순간을 이제 이루는 말이긴 한데 근자에 들어서 뭐 꽤 이제 수년이 됐습니다만 이제 어느 날 이제 누구의 리즈 시절 얘기를 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리즈 시절이 뭔가 그 앞서 얘기한 대로 저희 또래들이 이제 예전에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 리즈 테일러라고 엘리자베스를 했죠. 이제 리즈 테일러라고 했는데 예. 도대체 리즈가 뭔가? 근데 이게 리즈가 알고 봤더니 그 영어권에서는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추적을 해봤더니 그 우리나라 그 축구 팬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이제 속어인데 아 그래요? 그게 마치 이제 그 영어처럼 그 활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약간 이제 오해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관용적으로 그 전성기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되고 말았는데 이게 내용인즉슨 그 박지성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할 때 그때 이제 박지성 선수하고 이제 포지션 경쟁자로 있던 그 앨런 스미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앨런 스미스가 맨체스터에 이제 합류하기 전에 그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그 소속팀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죠. 네.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이른바 이제 잘 뛰었나 봅니다. 네. 축구 선수로도 이제 그 맹활약을 팀에서, 했는데 그 맨체스터 시절의 그 앨런 스미스의 활동이 그 리즈 유나이티드 시절에 비해서는 이제 그 제 역할을 못한다. 그 저 친구는 이제 리즈 시절에 비해서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편은 아닌데
그 리즈 시절이 이제 역설적으로 좋았던 시절이다. 누구한테는 그 시절이 좋았던 시절이다. 그러니까 특정 시점을 이제 거론하는 차원에서 이제 리즈 시절이 됐고, 요즘에는 이제 그 뭐 흑역사의 뭐 반대말처럼 그 리즈 시절이 이제 뭐 전성기다 이런 의미로 좀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를 그 리즈 시절이라는 말을 밖에 나가서 이제 영어권인 사람들한테 너의 리즈 시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전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영국에서는 doing a 리즈라 그래갖고 리즈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그 리즈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이제 그 리즈 유나이티드가 그 인풋 요소에 비해서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연적 실패라든지 안 좋은 결과를 이제 그 만들어냈을 때 그 리즈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는데, 전혀 그 우리 저 축구 팬들이, 축구 네티즌들이 이제 그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지금은 리즈 시절 하면 뭐 전성기, 그 과거의 어떤 화려한 시절을 떠올리는 그런 용어로 좀 잘못 쓰이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과형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성기를 말하는 네. 리즈 시대는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축구팀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네. 이런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잘 배웠네요. 그러면 감사용과 우리가 피터 드러크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전성기 얘기도 따라 붙었습니다. 뭐 각자의 전성기를 지났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전성기를 기다리는 분도 있고, 지금이 전성기라고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예, 두 사람, 감사용과 피터 드러크 전성기 속에서 우리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앞서 감사용은 피터 드러커를 거론한 이유도 우리 이제 삶의 자세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두 사람을 소환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제 과거의 시간이 이제 모여서 그 미래를 향해 이제 굴러가는 그런 것이 이제 삶이 아닌가 싶은데, 살다 보면 이제 힘들 때도 있고 또 즐거울 때도 있고 좋은 시절로 기억할 만한 그런 이제 요소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우러져 가면서 이제 또 다른 미래를 창출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그 다윗 왕의 그 반지의 세계 문구라고 알려진 그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데, 그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말이 누군가 이제 힘들 때, 주변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 위로의 말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그 많지 않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참아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뭐 오래전에도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참고 지나가 보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을 쓰는데, 원래 이게 뭐 다윗 왕이 그 반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힘들 때 위로하려고 만든 말이라기보다는 내가 잘 나갈 때 내 스스로를 경계할 수도 있는 그런 의미와, 그리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두 가지 의미를 담은 글귀 하나를 만들어 달라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리해 보면 이제 잘 나갈 때도 스스로에 대한 어떤 경계, 겸손함을 좀 느끼게 해주는 말로 쓰일 필요도 있다. 꼭 힘들 때만 위로의 말이 아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앞서 이제 그 감사용 선수가 그 힘든 시절을 극복하고 본인의 삶을 그 아름답다고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생활을 해나가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뭐 환경이 좀 힘들거나 아니면 뭐 조금 기쁜 일이 있거나 조금 미래를 향해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가면 더더욱 밝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의 마무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습니다. 오늘 인생 토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